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적당한 식물 등이 있다면 겨울 제라늄은 참 좋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남양 또는 동양의 환경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률적으로 남양 베란다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남양의 구조에서 겨울에 제라늄 가드닝은 그 빛을 발휘합니다. 남양 베란다에서 겨울에 해가 좋거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랫동안 낮게 깔리면서 볕이 내부로 들어오죠. 살짝 부족한 부분은 식물 등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결국 오랫동안 추운 날씨의 베란다를 화사하게 바꿔주죠. 지금까지 겨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월동이었습니다. 같이 살펴보실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겨울 제라늄이 좋은 이유. 날개형 식물 등 여러 얘기가 많지만 한때에 많은 인기였죠. 하지만 여기저기서 그 안정성, 품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고장이 나는 건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저렴한 것을 고장을 각오하고 여러 번 바꾸어 주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좋은 고가의 아이를 사서 오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아주 조금 부족한 광량을 식물 등을 통해서 보충을 해준다면 완벽합니다. 제라늄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식물이죠. 꽃뿐만 아니라 잎모양과 색상도 다양하고 일부 종류는 향기가 강해서 향기로운 가든을 만드는 데에도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레몬 향이 나는 제라늄이 그것인데요. 골웨이스타입니다. 고양이, 냥이가 사람을 신뢰하면 옆을 쓱 스치고 지나간다고 하죠. 저도 옆을 지나가면서 살살 털어주게 되는 그런 제라늄입니다. 골웨이스타. 두 번째, 그래도 지켜주면 좋은 온도와 습도. 실내에서 적당한 온도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15도 이상 유지가 된다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남양의 베란다는 낮에 15도는 쉽게 넘기는데요. 문제는 밤 동안 창가에 두었던 제라늄이 냉해를 입는 것인데요. 적당히 잘 피해줘야 하겠죠. 저의 경험으로는 통풍을 위해서 잠깐 문을 열어줬다가 다시 닫을 때에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근처 제라늄이 싹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베란다의 외부 샤시 쪽, 내부 거실 쪽 어느 쪽에 제라늄을 놓아야 할까요? 더욱 많이 볕을 위해서 외부 샤시 쪽에 바짝 붙이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샤시의 성능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온도 유지 상황 정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새로 교체한 두꺼운 하이 샤시라면 거뜬하겠죠. 하지만 예전 집의 알루미늄 샤시라면 생각보다 방안이 약하기에 정말 추워질 때에 외부 샤시 쪽에 붙어있는 제라늄은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귀한 제라늄을 잃고 나서 후회하기 싫기 때문에 외부 샤시와는 살짝 거리를 띄워주고, 대략 저는 30cm 정도를 띄우기도 합니다. 또 한낮에 많이 들어오는 볕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기에 적당하게 배치를 잘 해주죠. 한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월동 온도를 생각해 본다면 밖에서의 노지에서의 환경 및 온도 세팅과 내부에서의 온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속시간과 습도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유럽의 겨울과 다르게 한국의 겨울은 외부에서, 즉 노지에서는 건조한 편인데요. 유럽의 지중해성 기후의 겨울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의 베란다, 특히나 남양 베란다는 살짝 다른 경향을 띠는데요. 습도가 생각보다 높죠. 우리가 결로 현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로 현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겨울철 베란다의 습기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과습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설명드렸었죠. 통풍도 함께요. 만약에 하우스에서나 난방을 직접 하시는 경우는 습도의 환경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너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여름을 싫어하기에 겨울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난방비 문제와 부족한 광량의 이슈로 겨울이 힘들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이제 많이 커버가 되었고, 비싸다 하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솔직히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은 제라늄에게 이제 그 아주 좋은 시즌, 봄과
가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네 정도는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특히나 황량한 겨울에 꽃이 활짝 피고 있으니 더욱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겨울에 도드라지는 꽃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제라늄 소개를 우선으로 하지만 옥살리스 로지아엘. 제 채널에서는 제라늄 소개가 인기가 좋지만 참 겨울에 사랑초를 소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꽃을 제대로 보여주는 옥살리스 로지아엘을 시작으로 지금 베란다에는 야엘, 블러드, 파라다이스 SP, 핑크 아주 사랑초가 멋들어지고 있거든요. 한파를 대비해서 거치대에서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활짝 꽃을 보여주는 로지아엘은 백설기 떡 위에 올라가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 가지의 색이 정말 어색하면서도 선명하게 또렷하게 느낌을 팍 주는데요. 분홍에 흰색에 노란색에 이상할 것 같지만 참 매력적인데요. 가운데 누군가 노랑 물감을 붓에 묻혀서 톡 찍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다음으로 보여주는 야엘, 옥살리스 야엘은 동그란 사랑초의 대표 선수입니다. 깜찍하게 귀여운데요. 진한 노란색 오각별을 중심으로 가장자리 발랄한 주황색을 띠고 그 조화가 딱 적당합니다. 조화롭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집의 블러드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인데요. 현재 우리 집의 블러드는 여리여리합니다. 생각보다는 약한데 느낌이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눈 옆에 마스카라를 살짝 더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색감이 너무나 매력적이기에 우리는 사랑초 블러드를 사랑합니다. 정순한 느낌을 주는 파라다이스 SP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청순 느낌의 파라다이스 SP는 꽃도 정말 많이 보여주죠. 이게 풍성풍성 사랑초의 특히나 겨울의 사랑초의 매력이겠죠. 하루하루 매일이 다른 모습인 이 사랑초 사랑해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